자, 우리가 앞서서 이 유니베리 펑션에 대한 디퍼런시에이션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서는 얘를 좀 확장해서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입력이 그냥 어떤 단일 베리어블이 아니라, 유니베리 베리어블이 아니라, 멀티베리 베리어블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 f의 입력이 예를 들어서 Rn에 들어있는 이러한 베리어블일 때, 그때 이 디퍼런시에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걸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거의 일반화 버전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전혀 복잡한 게 아니고요. 아주 되게 직관적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함수가 인풋이 여러 개일 때 이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것은 다른 베리어블들을 다 고정해 놓고 하나의 베리어블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유니베리 펑션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고 이것들을 모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른 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한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우리가 파셜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파셜 데리버티브를 정의를 해보죠. 자, 우리에게 Rn에서 R로 가는 그런 함수 f가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입력은 n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를 fx로 보내주고, x를 우리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n개의 베리어블이 구성된 어떤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파셜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어진 함수 f를 x1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로 구한다. 그러면 x1을 제외하고 나머지 x2부터 xn까지는 그냥 컨스턴트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그 디퍼런시에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1 플러스 h 그리고 x2부터 xn은 그냥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좌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유니베리 펑션에서의 디퍼런시에이션이랑 다르게 이렇게 이런 기호로 우리가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x1부터 xn까지 이 각각의 변수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셜 데리버티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로우 벡터로 나열을 해서 다 모아줍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주어진 함수 f의 x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n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n개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러한 벡터 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로우로 이렇게 나열을 할 거고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1 by n 짜리 벡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로우 벡터를 우리가 함수 f의 그레디언트라고 부를 거고요. 혹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코비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 f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f는 2에서 자, 이러한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y를 받으면 x 더하기 2y 세제곱의 제곱. 자,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파셜 데리버티브는 하나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베리어블은 그냥 어떤 컨스턴트 취급을 하고요. 자, 그래서 f, x, y를 먼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체인 룰에 의해서 얘는 2x 더하기 2y 세제곱.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 부분. 그래서 x 더하기 2y 세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미분하는 데 있어서 y는 그냥 일종의 상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1이 되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2y의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찬가지로 체인룰에 의해서 2x 더하기 2y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 부분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죠. 자, 역시 여기서도 x는 그냥 컨스턴트 취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2x 더하기 2y의 세제곱 곱하기,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레디언트는 어떤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엘리멘트는 결국 각각의 베리어블에 대한 이 파셜 데리버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f를 먼저 x1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서 x2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2x1, x2 더하기 x2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행을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3x1, x2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이 x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f를 x1, f를 x2 이렇게 각각 파셜 데리버티브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이게 2x1, x2 더하기 x2의 세제곱 그리고 x1 제곱 더하기 3x1, x2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1/2, 그렇죠?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이 그레디언트를 어떤 로우 벡터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걸 로우 벡터로 표현을 하냐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레디언트를 로우 벡터로 표기를 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매트릭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벡터와 매트릭스의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이때 그 쉐입을 고민하지 않고 그 연산을 좀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로우 벡터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요. 이거를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해도 그 쉐입 부분만 우리가 주의를 해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의 그 기본적인 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기서의 기본적인 룰들은 우리가 앞에서 유니베리 펑션 그 경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유니베리 펑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버티브와 함수의 곱이 결국엔 둘 다 스칼라라서 그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함수의 입력이 여러 개의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분을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벡터, 매트릭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해지는 순서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은 곱이 성립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프로덕트 룰입니다. 자, 두 함수의 곱이 있어요. fx, gx가 있고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의 합은 각각의 그레디언트의 합과 같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 룰을 보죠. g와 f의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역시 겉에 거 미분하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를 f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곱하기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 둘을 곱해주면 이제 이 합성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체인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체인 룰을 적용하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에게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f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x1, x2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1, x2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 f x1, x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x1하고 x2도 어떤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t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t라고 하는 어떤 변수 하나가 있고 얘가 x1을 만들고 x2를 만들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변화시키면 x1과 x2가 변화되고 이걸로 최종적으로 f라는 함수 값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df, d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f는 결국엔 일종의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t가 x1, x2를 만들고 x1, x2가 f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f를 x1, x2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x1, x2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앞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x2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로우 벡터로 나열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뒷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 함수와는 반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단일 변수, 싱글 베리어블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역시나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편미분을 이번에는 칼럼 순서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x1, x2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첫 번째 아웃풋 x1이죠. x1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웃풋 x2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이것들을 칼럼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입력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각각의 입력에 대한 편미분을 로우로 나열을 해주면 되고 아웃풋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아웃풋에 대한 편미분을 칼럼 오더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f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두 벡터를 곱해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곱하기 x1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f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곱하기 x2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이 두 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 이 왼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이 미분의 정의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퀀티티가 설명해 주는 건 t를 어떤 일정 단위만큼 변화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f가 얼마나 변하냐 이걸 나타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로부터 자, t를 한 단위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죠? 결국 x1과 x2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럼 t가 한 단위 변화할 때 x1이 변화하는 양이 바로 x1 t 바로 요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2인 경우에는 t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요만큼 변화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x1이 한 단위 변했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게 바로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2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요게 되죠. 자, 최종적으로 t를 한 단위 변하면 여기서의 변화량과 여기서의 변화량만큼의 합이 f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자, 우리에게
이 x1, x2를 입력으로 받는 f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이때 x1이 sin t, x2가 cosine t.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t를 가지고 sin t가 되고 cosine t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f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주어진 함수 f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결국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x1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더하기 이번엔 두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f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x1이 되는데 x1은 sin t니까 이 sin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cosine t가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f를 x2로 편미분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함수 f를 t로 미분한 그 양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x1과 x2의 함수고요. 이번에는 x1이 s와 t, 그리고 x2도 s와 t 이렇게 두 개의 베리어블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s와 t가 있고요. 이 s와 t가 x1 그리고 x2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x1과 x2가 합쳐져서 f를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수 f의 st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s를 한 단위 변화시키면 x1과 x2가 변화할 거예요. 그 변화량은 우리가 x1을 s로 편미분한 것, 그리고 x2를 s로 편미분한 것. 자,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x1과 x2가 변하면 또 이것들이 f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f를 x1으로 편미분한 것, 그리고 f를 x2로 편미분한 것.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게 결국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곱하기 x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 더하기 f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곱하기 x2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이 두 텀의 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t에 대해서도 이 t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x1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리고 x2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리고 x1, x2에 따라서 f가 얼마나 변하는가. 자, 이 두 텀의 합으로 우리가 함수 f의 t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 f의 st에 대한 이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해보면 자, 먼저 f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또 x를 s와 t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텀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개의 베리어블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리고 f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이게 로우 벡터로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두 번째 부분, x를 s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자, 이때는 입력 변수도 두 개고 아웃풋도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이 뒷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로우에 x1을 각각 s와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 다음 두 번째 로우는 x2를 각각 s와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이런 엘레멘트가
2x2 매트릭스를 이루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식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F를 S로 편미분한 것, 그 다음에 F를 T로 편미분한 것. 자,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앞서서 그레디언트를 로우 벡터로 정의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로우 벡터로 정의를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뒤에 곱해지는 이 텀의 그 매트릭스의 쉐입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으로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F가 자, A, B, C라는 세 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이게 X1, X2를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F.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 경우에도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 이거의 쉐입은 우리가 로우 벡터로 나열을 했으니까 1/2가 될 거예요. 그리고 X를 A, B, C 이 세 개의 베리어블로 표미분한 것. 이것은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얘는 2/3가 될 거고요. 그래서 체인 룰에 의해서 그냥 이 텀 앞부분 곱하기 뒤에 텀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부분의 쉐입을 우리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이 곱이 성립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칼럼 벡터로 구성을 했다, 정의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얘가 2/1이 될 거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 행렬과 곱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이 쉐입을 맞춰서 곱을 수행을 해도 상관은 없고,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그냥 로우 벡터로 정의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그레디언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했었고,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제 입력이 여러 개, 혹은 어떤 함수가 아웃풋도 여러 개이고 입력도 여러 개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주어진 함수를 특정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